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충북 충주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충북 충주에 입지하고 있죠. 물건 번호는 119 124번에 해당되는 물건이고요. 사용 승인일, 작년이죠? 사용 승인일이 2019년 10월 25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본 물건은 신축, 신축 관광 호텔은 아니고요. 일반 호텔입니다. 신축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수는 1층부터 6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648제곱미터, 평수로는 196평이고요. 연면적 2298제곱미터, 평수로는 695평입니다. 현재 매가 48억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현재 소유자께서는 직용 중이시고요. 최대 용자 38억까지 가능하십니다. 현재 소유자는 27억까지 용자를 받고 있고요. 따라서 실인수가 10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은 6,500만원 꾸준히 현재 시점 기준 꾸준히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객실수 38개, 주차 충분합니다. 용도 지역은 근린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고요.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55만 8,600원, 평당으로 환산하시면 한 평당 184만 6,612원에 해당되는 충북 충주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본 물건은 말이죠.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초보 예비 창업자, 처음 숙박업을 창업하시는 우리 고객님께 적합한 호텔이다. 이렇게 호텔 황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자본만 확보가 되신다면 굉장히 적합한 물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적합하는지 호텔 황제가 쭉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면서 나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요,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익률. 해당 호텔은 말이죠, 충주에 말이죠, 충주 신도시 상권에 입지하고 있거든요. 신도시 상권. 보통 우리가 신도시다 그러면 새로 아파트를 짓나 보다 우리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해당 신도시 상권은 말이죠, 아파트가 아니고 기업도시 상권입니다. 기업도시 상권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형성을 하게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보시면은 인근에 이렇게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시면은 호텔이 해당 호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신도시를 이렇게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가 개발되는 땅입니다. 신도시로 신도시로 이렇게 개발되는 땅이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이제 공장이 많이 입지하고 있죠. 공장이 많이 입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편의시설이 있죠. 편의시설은 따로 이만큼만 딱 떼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해당 용도 지역처럼 뭐 일반 상업 지역이든 근린 상업 지역이든 용도 지역을 딱 지정을 하죠. 근린 상업 지역 딱 이렇게 용도를 지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 안에 이제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숙박업소가 들어오고요. 제1종 근린 근생 생활시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들어옵니까? 이제 주택 중에서도 이제 다가구 주택, 원룸이죠. 네. 다가구 주택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파트.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권을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생활권을. 근데 여기가 만약에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뭐가 하나 더 들어옵니까? 그럼 이제 학교가 들어오겠죠. 주거지역이다. 예. 이거 만약에 아파트 신도시가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학교가 들어오겠죠. 학교. 예. 근데 해당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가 들어오기는 조금 아직은 계획이 없고요. 이렇게 이제 인근에 이제 또 이제 주거 지역이 이렇게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학교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충남 당진 가보셨죠? 당진. 네. 당진 송악. 네. 송악 쪽에 송악 IC 나오죠? 그 서해대교를 우리가 이제 상행선 서울을 올라간다고 봤을 때 서해대교를 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송악 IC가 있죠.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호텔 황제가 근무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송악이 이제 국가산업단지죠. 네. 국가산업단지인데 예. 역시 이쪽에도 제가 이제 이때는 이제 법을 잘 몰랐을 때인데도 지금 이렇게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되돌켜 보면 딱 이 시설만 들어와 있습니다. 숙박업소 제1종 2종 근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딱 이렇게만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근린 상업 지역이든 일반 상업 지역이든 편의 시설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해당 호텔이 최초로 여기에서 이제 숙박 이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점. 네. 우리가 이제 최초로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화들 하시고요. 이 신도시가 개발되는 상태에서 숙박업소가 들어온다. 그러면 숙박업소가 딱 몇 개가 들어오는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 거기에서 최초로 선점을 했다. 최초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한 호텔이나 모텔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보유 기간 동안 이제 후순위로 들어오는 숙박업소하고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먼저 선점한 호텔 같은 경우는 보유 기간 동안 소득이득이죠. 소득이득, 월 매출에 의한 순수익, 소득이득하고 그다음에 자본이득, 향후에 시세 차익을 우리가 자본이득이라고 하죠. 이 이득이 상당히 높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후순위로 들어오는 분들은 또 그만큼 광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권에 맞는 또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 노하우라는 게 말이죠. 호텔 황제처럼 경험이 있다고 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험을 서울이든 뭐 경기도든 인천이든 아니면 부산이든 또는 타 지방에 내려가서 이 노하우를 똑같이 활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노하우를 가지고 그 지방에 그 지역에 맞는 그 특색이 있거든요.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그걸 이제 응용을 하는 거죠. 응용을 해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래를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후순위로 들어오시는 이제 호텔이나 모텔 같은 경우도 아무리 경험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서 운영을 하시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출을 올리고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왜 단골 손님을 또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선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호텔 같은 경우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높다. 네. 그래서 어떻다? 초보 AB 창업자에게 적합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현재 여기가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이 지역 자체가 여기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토목 공사는 끝났는데 이제
건설 관계자 또는 비즈니스 관계자분들이 출장을 많이 오고 계시고 있거든요. 개발 호재가 또 따릅니다. 개발 호재. 개발 호재가 따르면 여러분 피부로 가장 빨리 근거를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공시지가죠. 공시지가. 우리가 신도시를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뭐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이 땅을 원시 취득하죠. 이 땅을 땅을 매수를 합니다. 그 전에는 이 땅이 뭐였겠습니까? 지목이 전, 탑, 뭐 과수원, 뭐 임야 뭐 이렇게 되겠죠. 대가 아닙니다. 지목이 대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죠. 그래서 지목 변경이 됩니다. 뭘로? 이게 대로 지목 변경이 되죠. 대로 지목 변경이 되는 순간 공시지가가 서서히 오르다가 확 오르죠. 이렇게 여기가 지목으로 되는 시점에서. 그런데 지목이 돼서 계속 개발 행위를 합니다. 건축물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또 가파르게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볼까요? 여기에서 개발이 되면 이렇게 이 정도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데요. 그죠? 이 정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데 여기에서 계속 개발이 되는 순간에 여기에서는 더 이렇게 공시지가가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이만큼에 대한 진폭만큼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감정가도 높아지고 매가도 높아지고 또 시세도 높아지고 땅값이 지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신축이지 않습니까? 신축. 신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축은 건물의 감가는 어떻게 발생하죠? 건물의 감가는 내용연수, 시간의 흐름이죠. 내용연수, 감가는 말이죠. 일정한 감가를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감가가 발생이 됩니다. 1년에 이만큼씩 이렇게 감가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여기가 40년이다, 그러면 1년이다, 그러면 이 감가의 가격이 똑같이 이렇게 감가가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우리가 새 차를 샀다. 그러면 새 차를 딱 사가지고 시동을 켜는 순간 감가가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감가가 발생이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동 키자마자 한 50%팍 감가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가의 내용을 내용 연수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감가 삼각비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비례한다는 거죠. 1년에 이만큼씩 꾸준히 이렇게 감가가 똑같이 발생되는 거죠. 똑같이 이만큼 똑같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가격만큼 내용 연수에 따라서. 그래서 40년이 되면 이게 쌓이고 해서 40년이 되면은 이만큼의 비율이 40개가 모여서 이만큼의 감가가 발생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해당 호텔 같은 경우는 사용 승인으로 기준했을 때는 1년이 조금 넘었죠.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 이 시점쯤 왔겠네요. 한 이 시점. 1년이 조금 넘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가가 많이 발생이 안 됐죠. 감가가 많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가치가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감가는 물론 발생이 되겠지만 공시지가가 가파른 상승을 그르기 때문에 자본이득, 시세 차익을 보기가 어떻다?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겁니다. 물론 호텔 황제가 꾸준히 강조 드리는 내용이 말이죠. 이 자본이득, 시세 차익보다는 소득이득, 매월 매출에 따르는
순수이익에 보다 초점을, 포커스를 많이 두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래서 100%의 우리가 이득을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한 20% 정도, 20% 정도만 자본 이득을 보시고, 나머지 80%는 소득 이득을 보시면서 보유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서울은 집가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하락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도 서울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나 모텔을 선호하는 실수요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떠한 목적이죠? 이제 거꾸로 보는 거죠. 네. 자본 이득을 한 80% 보려고 하시고, 계획이, 목적이 소득 이득을 한 20% 정도 보실 예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면 현금 자산이나 타 유동성 리스크가 없는 자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가능한데 우리가 최대로 융자를 받고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 자기 자본을 전부 투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향후의 자본 이득보다는 매월 발생되는 소득 이득에 좀 포커스를 두시고 취득을 하셔야 되고 운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이야기가 조금 이제 방향성이 조금 이제 빗나갔는데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결론적으로 해당 호텔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 근거를 말씀드렸죠. 감가 비용이라든지 공시지가 상승률, 그 다음에 개발 호재에 따른 자본 이득까지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호텔 황제가 또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고객님이 이제 100%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100이라고 봤을 때, 고객님이 이제 매출을 100이라고 봤을 때, 연인 손님은 한 70% 정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한 20%, 그 다음에 유흥 한 10%, 또는 연인 손님 60%, 그 다음에 비즈니스 30%, 그 다음에 유흥 10%, 70%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비율이 거의 황금 비율이다. 60%, 30%, 10%. 이 비율이 거의 황금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상 실제로 맞습니다. 여러분, 수익률이 제일 높은 구조입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구조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비율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권이 입지하고 있느냐? 보통 호텔, 모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밀집되어 있는 상권입니다. 이러한 상권은. 그렇죠? 그런데 수익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 비율보다는 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준독점 상권이나 분산된 지역에 입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나는 수익률을 높은 데만 고집을 하겠다. 그럼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또 내포되어 있는 리스크도 많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리스크입니까? 밀집 상권에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리스크를 많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리스크는 제거할 수가 있지만 향후에 그 밀집 상권에서 파생되는 그러한 리스크는 부득이하게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운영하기 좀 수월하고 네, 분산된 지역에서 비즈니스 비율을 좀 높게 받겠다. 우리가 70%. 네. 그리고 연인 손님 뭐 한 20%. 그리고 유흥 손님 한 10%. 네. 이러한 상권은 어떠냐 또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러한 상권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권입니까? 이러한 상권은 역시 이 안에 생활권이 다 확보가 된 상권이에요. 이런 생활권이. 여기 안에 호텔, 모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당도 있고, 유흥업소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뭐 PC방도 있고, 그렇죠? 편의시설도 있고. 이러한 상권에서 A라는 모텔이나 호텔은 이러한 비율을 추구하는 호텔이고요. B라는 호텔은 이러한 비율로 선호하는 호텔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A 모텔이 매출이 더 높겠죠. 왜? 연인 비율이 가장 높은 데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구조니까. 그렇지만 B 호텔 같은 경우는 매출에 대한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A 호텔보다는 하락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운영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하다는 거죠. 편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해당 상권은 어떠한 상권이냐? 이 비율이 안 나오죠. 해당 상권은. 왜 그렇습니까? 현재 개발 중이죠. 네, 현재 개발 중입니다. 인근에 편의시설이 없어요. 큰 마트 하나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뭐 일반 식당도 없습니다. 그러면 연인 손님들이 좀 오기가 어렵겠죠. 또는 술집 손님들은 더더구나 오기가 어렵습니다. 술집 손님은 현재 시점에서 거의 없다고 봐야죠. 향후에 이제 개발이 되면 좀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네, 한 80%가 80에서 85%가 이제 비즈니스 손님이 대부분이 오시고요. 연인 손님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네, 15에서 20%가 이렇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그나마 이제 주말에 좀 오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숙박 비율과 대실 비율로 한번 또 구조를 한번 볼까요? 숙박 비율과 대실 비율. 네. 숙박과 대실. 해당 호텔에 대해서 한번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요. 숙박이 거의 이제 한 85% 이상 이렇게 나오고 대실 대박이라고 써놨네요. 대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6,500만 원 중에서 한 15% 정도 이렇게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대실 같은 경우는 평일은 한 5% 정도, 5% 정도. 주말 같은 경우 한 10% 정도 이렇게 차지하겠고요. 숙박 같은 건 어떻습니까? 숙박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가 평일이든 주말이든 상당히 좀 많겠죠. 평일은 한 95%에서 거의 뭐 100% 되시고 주말 같은 경우는 한 뭐 20% 정도 연인 손님들 기준으로 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인근에 이제 골프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이제 나기 시작을 합니다. 천천히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오셔서 대실을 사용했던 고객님들은 계속 찾아오신다고 하세요. 이제 입소문이 나셔서 조금씩 매출이 아직 대실 매출은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숙박은 이미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숙박 매출은. 그래서 6,500만 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숙박 매출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당 호텔 같은 경우 이러한 상권에 입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대실 매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대실 매출이 우리가 조금 더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인 손님 이 매출이 조금 더 주말 주말에 특히 이제 연인 손님 매출이 조금 더 홍보가 돼가지고 단골 손님이 확보가 된다면 매출은 6,500만 원 플러스 알파는 무조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호텔의 원시 취득자, 소유자죠. 원시 취득자가
건설회사 대표님이세요. 네. 건설회사 네, 대표 네, 이사가 네, 직접 네, 신축한 호텔입니다. 신축한 호텔. 그래서 상당히 꼼꼼하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 가서 이제 보시면 이제 시설도 보실 수 있고 이제 상권도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 참 건물을 견고하게 잘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내부 시설도 좀 예쁘게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보통 스탠다드로 많이 이렇게 시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좀 부티크식으로 이렇게 시설을 좀 잘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권 같은 경우 지워졌네요. 그러한 상권 같은 경우는 좀 비즈니스 손님이 거의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스탠다드식으로 보통 시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용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부티크식으로 시설을 좀 잘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어떻습니까? 이 연인 손님 대실과 연인 손님 숙박이 오실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월 매출 상승 요인은 충족이 된다. 그리고 이제 단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제 건설회사 사업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텔에 상주를 하시면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없고 이제 가서 보니까 지배인님이 계시는데 지배인님이 굉장히 영업을 잘 하긴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이 지배인님 위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소유자께서 상주하시면서 직원들하고 호흡을 맞추신다면 매출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홍보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시점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유료 사이트에 광고하고 홍보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주면 광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비용을 적게 투자하면서 높은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광고라든지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광고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해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같이 하시게 된다면 또한 월 매출 상승 여지는 충분히 요건에 충족이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경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또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려 볼게요. 경비 같은 경우 이렇게 연인 손님이 오시는 이렇게 많이 오시는 호텔과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오시는 이러한 호텔을 비교를 했을 때 객실의 38개다 같은 조건이라고 한번 보면은요. 경비 중에서 세탁물에 대해서 세탁비 외주에 세탁을 맡겼을 때 세탁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연인 손님이 많이 오시는 호텔에 아무래도 세탁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겠죠. 비즈니스 해당 호텔처럼 오시는 그러한 호텔보다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연인 손님이 오시는 데는 매출이 더 나오기 때문에 세탁물이 더 많이 나오겠지만 그 꼭 매출에 따른 세탁물 양보다는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월 매출이 동일하다. 6,500만 원 동일하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연인 호텔, 비즈니스 호텔이 6,500만 원 동일하다. 그러면 객실이 똑같이 38개다. 이렇게 보시면 비즈니스 손님이 오늘 만실이 됐어요. 38개. 네. 비즈니스 손님은 객실 단가가 연인 손님보다는 더 높죠. 네, 상대적으로. 연인 손님은 대실 플러스 숙박 해서 오늘 판매한 객실이 50개입니다. 50개. 50개. 해당 비즈니스는 38개예요. 38개. 그런데 매출은 똑같습니다. 그럼 세탁물이 38개 세탁물과 50개의 세탁물이 나오기 때문에 외주에서 세탁물을 관리하는 회사에서는 당연히 연인 손님 호텔에 대해서 세탁비를 더 많이 청구하겠죠. 이러한
비용으로 봤을 때는 비즈니스 손님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세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연인 손님 같은 경우 현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법카, 더입인 카드를 많이 사용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과표가 상대적으로 연인 손님 호텔이 과표가 적게 잡힐 확률이 높고요.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과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잡힐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절세 효과에 대해서는 연인 손님 호텔이 더 높다. 이런 것까지 호텔 황제가 여러 번 또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말이죠. 처음 창업하시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신축 관광 호텔을 자기 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가 되신다면 이런 물건은 여러분 꼭 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텔 황제가 굉장히 추천드리는 물건이고요. 또 이제 향후에 여러분께서 보통 이제 호텔이나 모텔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하나를 취득하시죠? 하나를 취득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굉장히 생소한 부동산이거든요. 굉장히 생소한 수익형 부동산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취득할 때는 굉장히 많은 갈등과 고민도 들고 있고요. 많은 공부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해보셨어요. A라는 고객분을 처음에 연인 손님이 많이 오시는 호텔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가 됐습니다. 자금력이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호텔을 또 취득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떠한 호텔을 취득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그렇죠.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해서 출장이나 비즈니스 손님이 오시는 호텔을 취득하는 게 유리하다. 지역도 여기가 만약에 이제 여기가 이제 수도권이면 여기는 뭐 지방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기가 뭐 서울이면 여기는 뭐 경기나 또는 인천 이렇게 취득하는 게 서로 이렇게 유리하겠죠.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결론이니까. 또는 B 고객님께서는 처음에 취득하신 호텔이 출장 호텔을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취득할 호텔은 연인 손님이 많이 오시는 호텔을 취득하는 게 이게 포트폴리오 이론에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연인 호텔을 취득하시느냐, 출장 비즈니스 호텔을 취득하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취향에 따라서 이제 취득을 하시고 여기에 따른 이제 파생되는 공부할 양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비즈니스를 호텔을 내가 제일 먼저 취득을 해야 되겠다. 왜? 수익률은 연인 호텔보다는 좀 하락하지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때는 결정을 하셨으면 이 비즈니스 호텔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또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해당 호텔을 이렇게 비교 분석하시면서 임장 활동을 통하시면서 취득을 하시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또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물건의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융자 38억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린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말이죠. 먼저 이자 지급액부터 보셔야 되겠죠. 이자 지급액 38억이면요. 이자율이 5.3% 이렇게 예상을 하셔야 되겠고요. 1년에 2억이 나오네요. 이자가 한 달에 얼마가 부담하셔야 되냐면 1678만원 이렇게 이자를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10억 투자하시죠?
10억 투자하시고 월 매출 현재 매출입니다. 상승 여지가 있는 거는 제외하겠습니다. 증빙이 가능한 매출만 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해 드릴게요. 6,500만 원 중에서 말이죠. 매달 2,2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이 되겠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26.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4%. 처음에 이제 하나 더 팁 드리고 호텔 황제가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팁을 드리면 이 처음에 이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할 때 이 최대 이용자 38억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자가 한 달에 1,678만 원이에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많으면 많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취득하실 때에는 이자 발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융자가 나와야 자기 자본 10억으로서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으로 1년 후, 최소한 1년 후 또는 만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 이 시점이 도래했을 때 이때 여러분 이제 대환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점에 이제 대환을 합니다. 어느 금융으로? 이제 이자율이 더 저렴한 금융으로 이제 대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자율이 뭐 한 4.8%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많게는 4.5%도 될 수 있겠고 이렇게 이제 대환을 하게 되면 말이죠. 여기에서 0.5에서 0.8% 정도 이 정도 이자율이 하락하는 만큼 또 한 수익률이 그만큼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순수익이 말이죠. 그래서 이 대환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대환하는 것도 이제 제가 다 해드리거든요. 대환을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처음에 융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시라. 이렇게 호텔 황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호텔은요, 충북, 충주에 입지하고 있는 신축 호텔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호텔 황제가 아주 비교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